아, 아야야야야, 안 돼. 손가락이 또 안 펴져. 엄마, 젓가락 또 떨어졌어. 왜 그래? 밥 안 드셔? 놓쳤어, 또 놓쳤어. 이 손가락, 왜 자꾸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어머니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부은 손을 감싸 안은 채 말없이 밥상을 등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년 손관절과 생활통증을 17년간 연구해온 생활의학 컨설턴트 김동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시니어분들과 직접 상담하며 생활 속 통증과 관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실제 70세 윤경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년 봄이면 손가락이 굳어 수저도 제대로 들지 못했고 문손잡이조차 피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작고 단순한 변화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딸이 그 손을 잡고 울 만큼 다시 따뜻한 봄을 맞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봄마다 손이 굳어지는지, 약 없이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삶까지 바뀌었는지 그 모든 이유와 해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방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랬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던데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요. 이 영상이 당신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굳어버린 손에 따뜻한 봄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윤경자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려고 손을 들었지만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아 주먹만 쥔 채 멈춰버렸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수도꼭지를 돌리려 했는데 차가운 금속을 잡는 순간 손목이 찌릿하며 굳어버렸고요. 양치컵을 찝다가 떨어뜨렸고 옷을 입으려다 지퍼를 올리지 못해 가만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꼴이람. 설거지도, 청소도, 밥도 못하고 나는 이제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윤 어머니는 가만히 오른손을 바라보다가 왼손으로 손가락을 하나하나 폈습니다. 펴지지 않는 손가락을 억지로 펼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통이 겨울도 아니고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매년 봄만 되면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윤 어머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단 3가지 변화만으로 손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윤경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맞아. 나도 봄만 되면 이상하게 손이 더 아파. 추운 겨울도 버텼는데 왜 이상하게 따뜻해지면 더 힘들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봄은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가장 큰 계절입니다. 몸은 따뜻한 줄 아는데 밤이 되면 다시 찬바람이 몸속 관절을 파고들죠. 이 온도 차이가 손과 관절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게다가 겨울 내내 움츠렸던 근육과 관절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통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씨가 풀리니 움직이긴 시작했는데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거기다 나이가 들면 손끝의 혈관과 신경이 위축되기 때문에 조금만 피곤해도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수저를 놓고 문 손잡이를 피하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 어머님은 무엇을 바꾸셨을까요? 그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작고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부터는 윤 어머니가 어떻게 손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가족의 눈물로 이어지게 된 이유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윤경자 어머님의 변화는 사실 아주 작은 우연에서 시작됐습니다. 딸이 우연히 저희와 상담했던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엄마, 이거 엄마랑 똑같은 증상이야.
그렇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죠. 저는 어머님과 통화를 하며 언제 손이 가장 아픈지,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식사와 집안일은 어떻게 하시는지 꼼꼼히 여쭤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먼저 바꿔보시길 권해드린 건 아침에 손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눈 뜨자마자 움직이던 분이셨습니다. 이불 개고 찬물로 설거지하고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 습관이 손의 불편함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건 아침 손 풀어주기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손을 감싸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을 하나씩 10초간 천천히 돌려주시고 손등도 살살 문질러 주세요. 어머님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딱 5일만 해보자며 따라 해보셨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어머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정아, 오늘은 수저를 한 번도 안 놓쳤어. 나 진짜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손을 천천히 풀어주는 이 습관은 손의 긴장을 줄이고 움직임을 조금씩 편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방법을 해보신 인천의 72세 이창섭 어르신도 한 달 해보니 펜 잡을 때 덜 불편하다고 하셨고요. 부산의 68세 박정래 어머님은 물병을 양손으로 다시 들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작고 단순한 변화 하나가 어머님의 하루를 천천히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윤 어머님께서 이어서 실천한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손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윤경자 어머님은 처음엔 조금 의아해하셨어요. 손을 덜 쓰라고요? 그럼 굳는 거 아니에요? 전 아파도 움직이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움직이면 풀릴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는 그 방식에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뚜껑을 손목으로 들고 문고리는 손가락 끝으로 돌려 여시고 택배 박스는 손으로 눌러 뜯으셨죠. 이 모든 게 손 관절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주는 동작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손목을 꺾는 습관이나 손가락에 힘을 몰아주는 동작은 통증을 더 키우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두 번째 변화는 손의 부담을 나눠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님, 문고리는 손바닥 전체로 감싸서 열어보시고요. 무거운 물건은 팔꿈치를 써서 들어보세요. 수건 짤 땐 손목을 비틀지 말고 양손으로 천천히 눌러서 짜시는 겁니다. 처음엔 어머님도 어색해 하셨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요. 힘은 덜 드는데 손이 덜 욱신거려요. 설거지만 해도 손등이 얼얼했는데 지금은 그 느낌이 조금 줄었어요. 신기하죠? 이런 변화는 실제로 다른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이창섭 어르신은 전화 통화 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만 다 하다 보니 맨날 저녁엔 손이 뻐근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대로 팔꿈치하고 어깨 힘을 같이 쓰니까 확실히 덜 아프더라고요. 요즘은 저녁에 손이 가벼워요. 또 수원의 70세 최병식 어르신은 영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루하루 바꿔봤거든요. 문고리 여는 법부터 물건 드는 동작까지요. 그랬더니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은요. 손이라는 게 다시 나랑 잘 지내보자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해보세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윤 어머님도 그 말씀을 듣고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맞아요. 예전엔 손이 나를 괴롭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덜 미워졌어요. 결국 우리가 손을 어떻게 써왔는지에 따라 그 고통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하루 전체의 움직임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흐름 전체를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윤 어머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오후가 되면 손이 더 아파요. 아침보다 저녁이 더 욱신거려요. 저는 어머님께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시간대별로 한번 적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설거지, 청소, 세탁, 반찬 준비, 시장까지 다녀오시고 오후엔 손주 간식 챙기고 TV 보며 저녁 준비까지 말 그대로 쉬지 않고 손을 쓰며 하루를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는 일이 많다가 아니라 손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들쑥날쑥한 봄날엔 이런 무리한 활동이 손 관절 속 염증 반응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하루 일정의 멈춤 시간과 따뜻한 움직임을 넣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3시간마다 손에 휴식을 주세요. 하루에 3번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 담그기, 손 마사지,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해주기. 이 10분이 하루 종일 굳어가는 손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둘째, 가장 손이 무거워지는 시간, 오후 3시엔 걷기를 하세요. 무리하지 않고 햇볕 아래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손끝까지 따뜻해집니다. 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엔 원래 TV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젠 걷고 나면 손끝이 따뜻해져요. 손가락도 예전보다 잘 움직여요. 그리고 셋째, 저녁이 되면 손을 쉬게 해주는 준비 시간을 주세요. 하루의 마지막엔 손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건을 데워 살살 덮어주고 밤엔 베개 옆에 손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의 통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 어머님은 이걸 손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라고 하셨어요. 예전엔 그냥 하루를 버티듯 살았는데요. 요즘은 손이랑 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이에요. 결국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그 움직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어머님은 스스로 느끼게 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변화는 그 손이 만들어낸 따뜻한 관계의 복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윤 어머님의 손이 가족과의 거리마저도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윤 어머님이 처음 상담을 주셨을 때 저는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다쳤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딸이요, 밥 먹을 때 자꾸 제 손을 대신 써줘요. 숟가락을 들어주는 것도, 그날 밥상 치우는 것도. 어머님은 그게 고맙기보다 자꾸 미안하셨다고 하셨어요. 손이 불편해지면 가족과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이 자꾸 굳어지니까 밥상 위에서 말수도 줄어들고 식사 중에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날도 많아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윤 어머님이 조용히 사진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식탁에 앉아 웃으며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손엔 수저가 정확히 놓여 있었고요. 그 표정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날 밤 어머님이 보내주신 음성 메시지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딸아이가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손 안 아파? 제가 그랬어요. 이젠 많이 괜찮아졌어. 그랬더니 딸이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며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을 돌본다는 건 그저 관절 하나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윤 어머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손을 감싸며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그리고 저녁엔 손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속으로 말을 건네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마지막 상담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전엔 손이 너무 아프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말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시 손으로 나를 꺼내는 느낌이에요. 어머님의 변화는 결국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수건 한 장, 손을 쉬게 해주는 시간 10분,
그리고 손을 아끼려는 마음.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윤 어머님처럼 손 통증과 관계 단절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실천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메모해 두셔야 할 겁니다. 윤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마음이 조금 움직이셨다면 이제는 실천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마음속에서만 머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어머님처럼 손의 통증과 굳음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아주 간단한 3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손을 위한 10분의 휴식 시간을 하루 3번만 주세요. 아침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잊지 않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손을 천천히 쥐었다 펴기 또는 가볍게 손등 마사지만 해줘도 좋습니다. 단 10분. 하루 3번이면 손 안쪽 긴장이 확 풀립니다. 두 번째, 팔꿈치와 어깨를 함께 쓰는 습관을 만드세요. 설거지, 문 열기, 물건 들기. 모두 손목과 손가락만 썼던 동작들이죠. 앞으로는 팔꿈치부터 먼저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바꿔보세요. 윤 어머님도 이걸 실천한 뒤 손이 덜 욱신거리고 저녁엔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번째, 매일 잠들기 전 손에게 잘자 인사를 건네세요. 준비물은 따뜻한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운 뒤 손등 위에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밤새 손이 따뜻해지고 다음날 아침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작지만 놀라운 변화는 이런 소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바로 오늘부터 이 3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이 변하면 일상이 바뀌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약보다 어떤 병원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든 건 이 작은 실천들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윤 어머님이 마지막 상담 때 하셨던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요. 가장 먼저 손을 살펴요. 그날 하루가 어찌 될지 손이 먼저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아픔이 시작된 곳에서 희망도 다시 시작됐다는 말 같았어요. 손가락이 조금씩 펴지고 통증이 줄고 그 손으로 다시 밥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무너졌던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윤 어머님의 삶은 손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고통을 조용히 참아내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거나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거나 나이 들어 그런 거지 뭐 하며 그냥 지나쳐온 그런 고통. 저는 그런 분들께 이야기 하나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말을 걸어올 때 그 목소리를 너무 오래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삶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죠. 손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어머님은 수저를 들지 못해 밥상을 등졌지만 지금은 딸과 마주보며 웃으며 밥을 드십니다. 그 따뜻한 밥상처럼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의 작은 바람, 그리고 신바람 지혜길이 왜 이 이야기를 전하는지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단지 통증을 줄이는 법만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보다 삶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중장년 시니어 분들과 상담하며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차피 늙으면 다 그렇지요. 이젠 나아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요? 오늘 윤 어머님의 이야기처럼 삶은 작은 실천 하나로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말도 열리고 웃음도 돌아오고 가족과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지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오늘 하루 당신의 손은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차가웠나요? 무거웠나요? 아니면 그냥 괜찮은 척하고 있었나요? 이제는 그 손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손. 이제는 그 손을 위해 당신이 뭔가를 해줄 차례입니다. 저는 신바람 지혜길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닌 사람의 삶과 마음, 그리고 따뜻한 변화를 전하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리는 지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전해드릴게요. 만약 오늘의 영상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손에게 따뜻한 봄을 전하는 당신의 아주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 그리고 손에 깃든 이야기에도 신바람이 다시 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